변호사님, 음. 요즘 학폭 사건 맡으시면서 고민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고민은 매 사건마다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학폭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나? 라는 사건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요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게 한 20년 됐거든요. 20년 전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워낙 심한 사건들이 있죠. 제 시대는 더 심했을 거고 저보다 윗세대는 더 심했을 거고 그 다음에 PD님 시대에는 또 그때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때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이 들어왔던 이유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정말 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근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법에 규정된 이 학교폭력이라는 포섭 범위가 너무나 커져 버렸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끼리 투닥거림이 있다면은 자기들끼리 솔직히 투닥거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앞에 불려가서 혼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중재를 하고 화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배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겪은 사건들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중재 기능이 없어요. 요즘에 어떤 말까지 듣냐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친구랑 투닥거림이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했죠. 엄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한번 문의를 하셨대요. 학교에서 누구로부터 이러이러한 걸 당했다고 하는데 선생님 혹시 확인하시고 이렇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쭸더니, 피디님은 어떤 걸 기대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파악해보고 뭐 이렇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학교폭력 신고하시겠어요? 그런 걸 기대한 게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게 예전처럼 진짜 중대한 사건들도 분명히 있죠. 뭐 상해를 입었다든지 폭행이 정말 심했다든지 뭐 딥페이크, 성적인 범죄들, 이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아니고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배워가야 할 부분들까지 학교폭력으로 가는 것들,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 얘네들이 솔직히 뭘 알겠어요. 그걸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했겠어요? 몰랐겠죠.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교육 기능이 전혀 없다. 그런 것들이 학교폭력으로 다들 이어지고 있다. 그것들이 요즘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폭력 제도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과연 해야 되냐라는 제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변호사님, 고민이 되게 깊으신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사례가 있으신가요? 최근 그 판결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 아이가 한 학생한테 맞았어. 그럼 그건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중재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다가 학교폭력 신고까지 갔는데 이제 상대방이 맞복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맞복 신고한 내용이 뭐냐? 그 맞은 아이 있죠? 맞은 아이가 나를 비하했다. 비하는 말을 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너 앞니가 큰데? 그 말이었어요. 누가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쪽 입장에서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었다. 그랬다면은 그 말이 그 친구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는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게 실제 피해를 입은 건 나고 굳이 뭐 그런 말을 맞폭 신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학교 폭력이 되겠냐라는 마음으로 부모님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서면사과 처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학교폭력. 분명히 이제 이 아이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이 친구에게 뭐 신체 비하를 한다든지, 너 왜 이렇게 너 살쪘어? 너 왜 이렇게 냄새나? 뭐 이런 식의 비하를 한다는 의도는 이 친구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초등학교 아이니까 보이는 대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님이 오셨어요. 이거 너무 억울하다. 진짜 피해를 입고 이렇게 억울한 마음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었는데 오히려 나한테 학교폭력이라는 아이한테 처분이 내려졌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판례 소개를 하니까 이겼겠죠? 아니요, 1심에서 졌어요. 1심에서 이런 소명들을 다 했습니다. 판사님은 그렇게 봤어요. 이 말이 뭐 분명 그런 의도로 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상처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추가로 뭐 정신적인 진단서까지 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이다. 그러니까 너의 이제 이 청구는 이유 없으니까 기각하겠다. 그걸 듣고 이제 어머니랑 다시 얘기를 하고 우리 항소를 한번 다시 해보자. 이거는 초등학교라는 그 특성, 저학년 특성,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이 왜 발생을 했다 그랬죠? 신고를 하니까 이 친구가 그제서야 예전의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맞폭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 사항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 항소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친구들이 하는 말, 행동을 그럼 잘못된 부분을 다 학교폭력이라고 볼 거냐?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은 분명히 학교폭력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들 간의 분쟁을 모두 학교폭력이라는 범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상대방은 먼저 가해를 했다가 나중에서 이런 말들을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고 한 거. 진단서 그거 끊는 거 누가 가도 그냥 끊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가도 요즘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우울증 진단서 끊을 수 있어요. 이 친구 그 이후에 어떤 치료 내역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하나하나 판사님한테 말을 했고 항소심 하는데 한 4개월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어요. 저희가 주장한 대로 됐죠. 그냥 그 다음에 모든 분쟁들을 학교폭력으로 포함시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피해 학생 쪽에서 그런 주장하는 피해 내용들을 입증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는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대예요. 시기고 학교에 중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요즘엔 그 학생의 나이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적어도 중학생 그 정도 선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오는 학교폭력으로 뭐 인정받아서 오는 경우들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자정작용, 그 다음에 중재작용 학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 그렇겠지만 좀 더 꼼꼼히 봐주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은 오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항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